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라는 사람이 갖는 어떤 정치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또 홍준표의 지지율 이런 거를 또 고려했을 때 굳이 10분짜리, 20분짜리 이런 영상의 단독 주제로 다루기에는 상당히 그 시간이 아깝다. 시간 낭비다. 저의 시간 낭비, 여러분의 시간 낭비.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제는 이제 대통령 그 주최 만찬. 이게 당연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에 관해서 어떤 얘기도 흘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일단 그럼 어떤 얘기를 할까? 홍준표? 근데 홍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가치가 없다 해서 어저께 영상을 못 찍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홍준표가 어저께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홍준표가 여러분들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좀 잠잠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진행될 때 또는 총선 패배 직후부터 지금까지 홍준표는 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한동훈을 향해서 문재인의 사냥개니 뭐니 폐쇄자니 어쩌니 저쩌니 결국에는 한동훈이가 사냥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수가 괴멸됐고 탄핵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한동훈을 지지하는 자들은 배알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얘기를 어제 그러니까 9월 24일 날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새로울 거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이렇게 논평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아주 신기한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홍준표란 사람을 정말 극명하게 잘 드러내주는 정말 이 정치인 홍준표 또는 인간 홍준표를 우리 국민한테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인간 홍준표, 정치인 홍준표, 홍준표는 누구인가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홍준표가 어저께 뭐라고 자기 페이스북에다 적어놨는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그런 친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 국민의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한 건지 배알이 없는 건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어느 쪽에 방점을 찍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후자입니다. 배알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 이거 표현 홍준표가 계속 그전에도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향해서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든 여러분들 향해서 배알도 없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홍준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홍준표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화양연화를 구가할 때, 그러니까 뭐 이 한동훈 대표가 이 자기가 검사로서 이 정권의 그런 핵심적인 인사들 관련 수사를 했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갖다가 화양연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일종의 그 문재인 당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들한테 아니 그때 당시에 내가 그걸 할 때는 너네들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 않느냐? 근데 그 검사 한동훈 그리고 나 법무부 장관 한동훈 다른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느냐 국회에서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화양연화를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 한동훈이 검사로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한동훈 때문에 거의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정당이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어야 한다지만 나는 그런 친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홍준표의 개인적인 기준에 의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맞네 틀리네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홍준표의 자유의 영역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 62% 득표로 압도적인 당선을 했다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를 가리킵니다.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 될 때는 67% 득표를 했었다. 마치 춘추 전국시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더 어려운 조건에서 내가 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웠다. 한동훈은 정말 편하게 정치하고 있고 그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든 사람들은 정말 배알도 없고 보수도 아니고 별의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 때 국내외 선거인단 수가 얼마였습니까? 84만 명에 달했습니다. 84만 명. 그 84만 명 중에서 이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실제 이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50%가 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가 그 와중에 몇 표를 받았냐면 62.84%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62.84%를 받을 때는 63%라고 그러지 62%를 안 하는데 굳이 또 홍준표는 62%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 전당대회에서 받은 선거인단, 그러니까 당원들로부터 받은 표가 얼마냐면 32만 표에 달합니다. 32만 702표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치 기억하셔야 됩니다. 32만 702표. 근데 홍준표가 그렇게 자랑하는 자기가 67%의 득표를 기록했다고 자랑하는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시절 2017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홍준표는 과연 몇 표를 받았을까? 홍준표가 그때 당시에 받았던 표가 얼마냐면은 여러분들 4만 194표를 받았습니다. 4만 194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받은 그 당원 표가 2017년 홍준표가 받은 표의 8배에 달한다 그 말입니다. 8배. 왜냐? 당연하게도 당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될 때 당원이 여러분들 불과 10만 명도 안 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누가 더 당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느냐? 득표율이 아니라 왜냐면 이 기본 분모 자체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홍준표의 경우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어디죠? 유럽의 룩셈부르크 이런 데하고 비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비슷한 걸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누가 더 압도적인 득표를 했냐 그 말입니다. 8배나 더 많은 표를 받았다. 그 8배 누가 표를 준 겁니까? 바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여러분들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출한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 말을 늘어놓고 그 다음에 배알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 홍준표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또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굴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 장악력도 없고 그 다음에 당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대해줄 필요도 없고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한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런 기반도 없고 정치적 자산도 없고 정치적인 능력도 없으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자에 기대 가지고 어떻게 자기 몸값을 어떻게 좀 이게 튀어보려고 하는 그런 한동훈의 아주 그런 속셈이 깔린 것이다. 지금 이렇게 홍준표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 그러냐? 측은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측은하고 안타깝다는 감정이 향하는 곳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누굽니까 그 대상은?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아니 홍준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당, 배알도 없는 정당 뭐 이렇게 계속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한동훈을 당 대표로 만든 이 국내민 당원과 지지층 그야말로 압도적인 32만 700명이 한동훈한테 표를 줬습니다. 한동훈한테 국내임의 그런 운영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았습니다. 근데 그 대표를 향해서 배알도 뭐 어쩌고 저쩌고 문재인이나 사냥개네 그런 사람을 뽑은 사람은 배알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그 당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뽑은 당원들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홍준표가 나가면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오늘 당장 이 시간에 물론 접수가 안 되겠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당장 홍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탈당하면 됩니다. 홍준표가 탈당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왜 그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조롱, 모욕성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나가고 안 나가고는 홍준표 자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음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오늘 봤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200명 정도가 참석한 대구 지역 청년 콘서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있었냐면 23일 날 있었는데 이 자리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이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이 쓴 글인데 이 사람이 그 온라인 게시판에다 뭐라고 썼느냐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구 토박이로서 대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대전과 대구의 도시 브랜딩을 비교하는 질문이었다. 그는 강하지 않은 지역색과 일자리가 풍부한 연구단지, 보존된 적산가옥 등 문화자본을 대전의 강점으로 꼽은 반면,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대학생이 그런 것들을 꼽으면서 이 대전의 강점 이런 것들을 홍준표한테 얘기를 하면서 대구에 대해서는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에다 어렸을 때 즐겨가던 북성로의 특색 있는 적산가옥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한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청년들에게는 이성적인 경제적 접근보다 감성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대구에는 많이 부족해서 더 연구와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준표 시장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행사장에서 참석자는 한 2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기사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는 기사를 안 보셨어도 평소 이 홍준표의 그런 성격, 품행, 태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홍준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전에 가 사세요. 왜냐면 이 사람이 대전에는 이런 강점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면 대구는 북성로의 적산가옥들 다 허물어졌다. 대체 뭐냐 홍준표 이렇게 대전에 가 사세요. 내가 보니 저 친구는 졸업하고 대전에 가 살 것 같은데 오늘은 내 출장이 있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장해서 속이 메스꺼운데 허망한 답변을 듣고 싹 가라앉아 편하게 나왔다. 이렇게 글쓴이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를 어떻게 과연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대구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렇게 경륜이 있다고 자처하는 홍준표, 그렇게 대구시정을 잘 이끈다고 자처하는 홍준표, 그렇게 자기가 여기저기서 의정활동, 행정활동, 별의별 거 다 해봤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과연 홍준표는 이 대구시를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에 가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 홍준표가 그 다음날에 자기 페이스북에 쓴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를 뽑은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서 쓴 그런 글들이 여러분들 상충합니까 안 합니까? 상충합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그야말로 홍준표는 내로남불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자기가 이 대전의 강점을 언급한 열거한 이 청년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대전에 가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홍준표의 논리에 따르면 홍준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국민의힘을 나가면 됩니다.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홍준표라는 사람을 그렇게 지지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 당원들이 홍준표라는 사람을 차기 대안 주자로 그렇게 또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홍준표가 그렇게 지금 현재 못마땅해 하는 홍준표가 우리 당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했던 그 사람을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뽑았고 국민의힘의 운명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국민의힘이 탐탁지 않고 마땅치 않고 싫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은 자기가 있었던 YS 때부터 있었던 그런 보수당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정말 진정한 보수의 깃발을 들고 홍준표란 사람을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말 제대로 된 당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나가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나간다고 해놓고 그 말은 실천도 못하고 맨날 배알이 없니 그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홍준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도자는 결기가 있어야 된다.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를 맨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도 홍준표한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홍준표가 지도자 깜을 자처하려고 한다면 물론 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겠지만 깜을 자처하려고 한다면 정말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결단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가 내뱉은 말은 실천하는 그런 언행 일치, 그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하는 걸 보니 맨날 언행 불일치에 내로남불에 아전인수에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심지어 자기 대구시에 있는 그 청년 학생을 향해서 대전에 가서 하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치적으로도 인정을 잘 못 받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지율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대구시에서조차 대구시장으로서의 평가도 상당히 좀 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홍준표 시장은 중앙정치 내지는 이 당 운영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대구시장에나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게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길이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제가 뭐 홍준표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바로 홍준표란 정치인이 그나마도 잘 되는 길이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이 시청 또는 구독 권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